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건 방탄이 아니라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한 상남자의 도리다. 상남자는 이래야지 라고 얘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시장.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주겠습니까?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직구에 상남자가 있다면 또 우리 또 김영주 의원이 계신데 상남자의 도리다. 이 굉장히 좀 뭐랄까 막 여야가 막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좀 참신한 입장이 나왔어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사모님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모님이 보고 계신데. 뭐 상남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홍준표 시장께서도 부인한테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실제로 상대방의 공격에 있어서 말하자면 장인어른의 자익 사상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우리 마누라를 버려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상남자 얘기인데 이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남자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 질서는 지켜야죠.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또 한편으로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그야말로 잘 나가던 모래시계 검사인데 마치 검사와 경찰들을 하이에나라고 표현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아무리 상남자라도 말하자면 법적인 어떤 위반의 혐의가 있을 때는 아픈 마음을 안고서 상남자라도 말하자면 부인의 비리가 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것은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정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매우 말하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언사다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당 내에서 성일종 의원이나 이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인사와 수사는 별개다라는 반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수사는 어차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권이야 뭐 정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기관들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휘부가 몇 명이 바뀐다 그래서 검사는 실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 민주당이 처음 이제 이원석 총장과 예를 들면 뭐 송경호 서울지검장 인사를 할 때는 이게 잘된 검찰 인사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뭐 친윤 검사다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동훈 또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그래서 이번 인사를 두고도 이렇게 뭐 김건희 여사 수사 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비판을 위한 어떤 비판밖에 안 보입니다. 상남자의 도리다부터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 인사와 수사는 별개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에서는 방탄의 신호탄이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홍준표 시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상남자가 자기 여자 지키면 상남자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오해가 되냐면요. 영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사를 한 거 아니냐. 검찰 인사를 영부인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상남자다.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 시장 말씀은 요즘 갈수록 조금 이상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했지만 그 검찰의 인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검찰청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검찰의 임명과 보직은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합의한다도 아니고요. 협의한다도 아니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박성재 장관인데 연수원 17기예요. 이원석 총장은 몇 기입니까? 27기예요. 10기 수차인데 그 박성재와 이원석 관계는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랑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이 중앙지검의 부장검사할 때 그 부원이 이원석이었어요. 그다음에 제주지검장 할 때 형사 2부장이 이원석이었고 창원지검장 할 때 밀양지청장이 그게 이제 이원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성재 검사장이 이원석 그 검사를 굉장히 아껴가지고 자기가 갈 때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썼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성재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쉽게 이원석 총장한테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거고요. 예. 제청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고 제청에 따라서 보직을 갖다 정하는 것은 검사장 보직을 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원석 총장이 불자거든요. 저는 저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뭐가 생각이 났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자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저는 그 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인사가 뭐 누가 어디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안이 되어 있는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신임 검사장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만약에 수사를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별일 아닌 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창수 검사장이 수사를 좀 이렇게 의혹에 빠져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야당이 주장한 것과 같은 그런 의혹이 증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